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ETF들 중에서 미국에 상장된 ETF만 모아서 쓰는 일지고요.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수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고 매월 적립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주식과 리츠, 채권, ETF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위주로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2020년 들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월과 3월, 4월의 자산을 비교해보면, 먼저 2020년 2월 24일에는 이번에 팬데믹 위기로 인한 큰 하락장이 시작되기 일부 직전인데요. 고점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약간의 조정이 있는 상태였어요. S&P 500은 3200 정도, 나스닥은 9200, 코스피는 2079였고, 2020년 2월 일지에 사용한 기록을 보면 당시 총 자산이 38,000불이었고 평가손익은 연간손익인데요. 2,939불이었어요. 8% 정도 연간 수익이 났었고, 연간 배당은 914불, 배당률은 2.3%였는데요. 당시 연초보다 S&P 500이나 나스닥이 한 3에서 5% 정도 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는 연간 손익이 8.2%대로 수익 중이었고요. 이때 아마 TLT가 많이 상승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2020년 3월 20일에는 본격적인 하락장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 코스피 지수 1566 보이시죠? S&P 500은 2300, 나스닥은 6800, 코스피는 1500으로 2월 24일에 비해서 한국과 미국의 대표 지수들이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3월 일지를 쓰게 됐고, 3월 일지에 표시된 저의 총 자산은 4122불, 평가손익은 연간손익 2.1%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평가손익이 연초보다 2000불 정도가 낮아졌었지만 적립한 금액도 있고 해서 총 자산은 4만불로 증가했었고, 연간 예상 배당금도 1049불로 증가했었고요. 배당률도 2.6%를 기록했어요. 3월의 특이사항은 지수가 30% 빠진 거에 비해 저도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연간 수익이 플러스였고 2에서 4%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고, 2020년 4월 17일에는 생각보다 팬데믹 위기로 인한 저점의 반등이 빠르게 일어났죠. S&P 500은 2800, 나스닥은 8600, 코스피는 1900으로 고점에 비해서 거의 또 30%가 올라갔고, 기존의 하락 직전에 비해서는 아직 아래지만 아직 5에서 10% 정도 아래네요. 근데 저점에 비해서는 20-30%가 올라온 상황이고, 저의 미국 배당 포트폴리오 또한 상승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적립한 금액의 수익도 다시 늘어서 총 자산은 46,732불을 기록하게 됐고요. 평가손익은 전에 지수 저점일 때 2에서 4%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시 다시 올라서 2020년 연간 수익이 11%를 기록하고 있어요. 4,639불의 평가손익이 있었고, 예상 연간 배당금은 1,171불을 기록하고 예상 시가 배당률은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2020년의 목표가 위험자산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목표예요. 현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고 연준의 스탠스는 무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되거나 기준금리가 변화돼 조짐이 보일 때, 그때는 위험자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도 없고, V자 반등으로 이번 위기가 끝나는지 아니면은 위기가 아직 시작인 건지 모르잖아요. 현재까지는 위험자산은 50%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0년 4월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번 연도 들어서 처음으로 2%를 올려서 45%가 됐고, 안전자산은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돼서 55%가 됐죠. 위험자산은 모든 주식과 리츠 ETF를 이야기하고, 안전자산은 채권 ETF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월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한 자료를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부나 다우 같은 지수 ETF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배당 ETF가 많이 늘었고, 이때는 리츠 ETF를 많이 사게 됐어요. SPHD는 리츠가 포함된 배당 ETF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게 됐었어요. 지수 ETF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산 수준이고, 나머지 ETF도 평상시보다 많이 샀죠. 제가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기록한 지가 거의 1년 반 이상 되는데, 최초로 TLT의 개수가 줄어든 날이었어요. 188주가 됐었고, 2월달만 해도 TLT를 20주나 샀었거든요. 근데 3월달에는 최초로 TLT가 한 주 이익 실현했던 달이고, 이번 4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이제 알아보면 지수 ETF에서는 부는 3주로 똑같고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DIA는 7주가 늘어나 19주가 됐고요. 지수 ETF인 QQQ를 처음으로 포함하게 됐는데 6주를 사서 총 6주가 됐습니다. 분기배당 ETF인 SCHD는 한 주가 늘어나 23주가 됐고 월배당 ETF인 SPHD는 47주나 늘어나 142주가 됐고요. 경제적 해자의 개념이 들어간 배당 ETF인 HDV는 한 주가 늘어나 12주를 기록합니다. S&P 대형 가치주 ETF인 VTV는 한 주가 늘어나 5주, S&P 소형 가치주 ETF인 VBR은 한 주가 늘어나 9주, 미국 리츠 ETF인 VNQ는 한 주가 늘어나 24주, 미국 이외의 전세계 리츠 ETF인 VNQI는 한 주가 늘어나 10주, 10년 만기 미국채인 IEF는 4주를 다 이익 실현해서 0주, 20년 만기 미국채 TLT는 11주를 이익 실현하게 돼서 177주가 됐습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특징은 종목별로는 DIA와 SPHD는 조금 더 많이 사게 되었고 신규로 나스닥 지수 ETF인 QQQ가 들어갔고요. 국채 ETF들의 이익 실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3월 달에는 한 주만 팔았었죠. TLT만. 근데 지금은 IEF도 4주 팔고 TLT도 11주를 팔게 됐어요. 4월 예상 연배당은 122불이 늘어나 연간 1171불을 기록하게 됐고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4,639불이 늘어나 이거는 올해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46,732불이 기록했고 수익률 기준으로 11%를 기록했죠. 예상 연배당률은 2.5%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수 ETF면서 성장 ETF인 QQQ를 신규 편입하게 됐고 국채 IEF ETF는 전량 매도하게 된 게 특징이고 저번 달에 성장 ETF의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가치 ETF 중에 하나를 정리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4월 달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 말에서 이번 연초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버블을 주도했던 게 성장주예요. 그리고 가치주는 한 4, 5년 동안 계속 성장주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가장 멋있고 잘 나가는 주식을 뒤늦게 투자하면 고점이거나 상추일 가능성이 높고 그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퍼포먼스가 낮았던 주식들이 나중에는 다시 키높이를 하면서 반등을 할 때 다시 잘 나가는 시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가치주가 5년간 리츠나 성장주보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에 또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일지가 미국 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는 일지인데 가치주는 배당이 좀 높아요. 성장주보다. 아직까지는 편입하고서 배당도 잘 주고 있고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는 가치주를 지금 손해난 시점에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더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성장주는 일단 지수 중심의 QQQ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새롭게 포트폴리오 하나가 추가될 예정인데 거기에 QQQ를 주도적으로 편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비중도 높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지를 관리할 때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인 심플리 월스트리트 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일지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켓 밸류, 저의 포트폴리오의 전 재산은 46,000불 정도 있고 11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턴즈 신스 인셉션이라 되어 있는데 인셉션은 시작한 시기를 얘기하고요. 제가 일지를 원래 전부터 썼지만 업로드의 편의상 올해 1월 1일서부터 주식이 시작된 걸로 입력을 했고 앞으로는 쭉 이제 이어서 누적을 할 예정이에요. 올해 연간 수익 11.7%를 기록하고 있고요. 캐피탈 게인은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합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11.75%. 달러로 따지면 5,200불 정도가 캐피탈 게인을 얻게 됐고 디비덴드 인컴은 실제 들어온 배당량을 기록되어 있는 건데 원금에 비해서 0.47%의 배당 수익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1년이 다 된 게 아니니까 연말 정도 되면은 2%가 넘는 배당 수익이 차 있겠죠. 디비덴드 인컴은 211불 정도가 현재 4월 17일까지 받은 배당금이고 토탈 리턴은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캐피탈 게인과 디비덴드 인컴을 합친 토탈 리턴은 12.22%의 수익이 났다는 거고 US 달러로 5,400불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의 총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이 사이트를 왜 이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일지를 완벽하게 엑셀 적듯이 다 적을 수가 있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래픽적으로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나온 거고 IEF는 다 파니까 빨간색이 되더라고요. 413불이 올해 초에 금액이었던 것 같고 74불 정도가 이득이 나서 다 팔았고 배당도 1.7%가 받았고, IEF는 다 정리했는데 여기 보시면 토탈 게인의 75불, 배당과 시세차익의 수익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진 게 연간 5,400불이다. 이런 식으로 이익 실현한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서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종목별로 다 알 수 있는데 TLT는 올해 캐피탈 게인, 시세차익과 평가손익에 더해진 거죠. 자본수익이 6,100불이 일어났고 디비den드, 배당은 126불이 일어나서 합치면은 6,200불의 이득이 있었대요. 그게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의 토탈 리턴의 23%를 기록한다는 거고, VNQ나 SPHD 같은 거는 산 거에 비해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디비den드는 배당이 나왔죠. 그래서 토탈 게인도 마이너스, 토탈 리턴도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이게 다 더해져서 총 수익이 제 자산에서 12%가 났다. 현재까지 이런 계산으로 나오고요. 현재 1월달부터 4월 19일까지의 토탈 리턴이 12%잖아요. 12개월 중에서 3달까지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현재까지는 12.2%고 이거를 연간 수익으로 환산을 하더라고요. 연간 수익으로 환산한 게 CAGR인데 이거는 61%의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까지 12%니까 올해 말에는 60% 되지 않겠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연말이 될수록 정확하게 나오겠죠. 어쨌든 현재는 연간 수익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 날짜 사고 파는 걸 다 기록한 거예요. 다 정확하게 제 계좌를 본따서 기록을 한 거고, TLT 같은 경우는 2월, 3월 초까지는 계속 샀죠.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배당 받은 거고, 3월 중순부터 팔기 시작하죠. 셀은 노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한 주, 5주, 7주 이런 식으로 팔았고, 여기 다시 산 것도 있잖아요. 왜 팔고 사고 하냐면 이게 계좌가 한 개가 아니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좌가 3개인데 이쪽 계좌에서는 TLT를 다 팔았고, 이쪽 계좌에서는 2주 샀고, 이쪽 계좌에서는 한 주 판 거예요. 어쨌든 4월 일지를 쓰고 있는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합치면은 마이너스 11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7주를 하고 있고, 이익 실현 이렇게 해서 캐피탈 게인은 총 평가손익과 실현손익 합쳐서 6,100불 나왔고, 여기는 배당 합친 거 나오고, 종목별로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좌를 다 옮겨 적을 수 있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홀딩스는 자산인데 저번 3월 영상을 보시면 TLT랑 IEF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빨간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락장의 바닥 근처였기 때문에 일주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몇 %씩 떨어져 있었고, 지금은 좀 반등이 일어나니까 일주일간 수익률은 초록색으로 파란불인 자산들이 많고, 주식이나 리츠는 아직까지 연간 마이너스인 게 많고요. SCHD는 그래도 연간 수익도 플러스가 됐네요. 2.3%. 이번 주에 2.4%가 올라서 플러스가 됐네요. 부도 어쨌든 플러스가 됐네요. 3월 달에는 TLT와 IEF 빼고는 다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간간히 부나 SCHD처럼 플러스인 것도 있다는 거고, QQQ는 산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올해 연간 수익률이 토탈이 11%가 나오는 것 같고, 현재 가장 수익이 안 좋은 거는 리츠 쪽과 가치주 소형주인 VBR. VBR은 올해 초보다 마이너스 20%나 하락해 있고, 지금은 이게 안 좋은데 저는 앞으로는 다시 또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QQQ나 SCHD가 조금 더 못할 때 VBR이 캐치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종목을 완전히 판 건 어떻게 기록되나 처음 보게 됐는데, 여기 리퀴데이티드라고 나오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판매가 된 거고,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를 보기 싫으면은 하이드를 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IEF는 이제 없어졌고, 현재 수익에서는 TLT가 올해 수익이 24%나 올랐고 계속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주식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 올라갔다고 TLT가 많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고 7일 동안도 1.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도 오르고 TLT도 오르고 있죠. TLT는 저번 일지 보시면은 3만 불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9,700불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엄청 줄어든 건 아니죠. 근데 주식들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반등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수익은 보시다시피 12%를 기록하고 있고, 요번에 QQQ를 늘리고 IEF를 팔다 보니까 베타가 올라갔어요. 볼라틸러티와 베타는 저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포트폴리오 볼라틸러티를 비교해 준 건데,
마켓 평균 1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1보다 큰 것들은 여기 번개 표시 보이시죠? 훨씬 신경이 쓰이는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라는 거고, 여기 침대가 보이는데 1보다 작은 거, 침대 쪽으로 갈수록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소린데요. TLT는 베타가 마이너스거든요. 침대에 완전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VBR이 소형주다 보니까 베타가 제일 높은 편이고, QQQ가 성장주니까 베타가 높을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부라고 시장 평균보다는 베타가 약간 높은데, 아무래도 QQQ도 나스닥 100, 나스닥에서 시총 100위까지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돼 있어서 베타가 많이 높진 않더라고요. 소형주가 베타가 훨씬 높네요. 그래서 QQQ, VTV, 부가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고, 리츠인 VNQ는 베타가 주식과 채권의 한 60% 정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TLT는 여기 있는데, 주토피아라고 제 포트폴리오를 합친 베타는 0.019, 3월달이나 2월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고, 아직까지 정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고, 히스토리칼 포트폴리오 밸류라고 제 계좌의 밸류를 시기별로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요약해 놓은 건데, 1월달부터 입력을 했고요. 1월달부터 쭉 이제 우상향을 했어요. 1월달에는 많이 안 올랐네요. 그러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적립금이 올라간 거고요. 2월달, 3월달까지 오르다가 3월 중순까지도 오르다가 3월 중순에서부터 한 20-30%가 빠지는 장이었어요. 제 포트폴리오도 빠져서 쭉 떨어지다가 다시 정립하고 쭉 떨어져서 3월 19일까지 떨어졌네요. 이거 뭐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이때 막 올해 수익이 플러스 8에서 플러스 2 정도까지 떨어진 시기죠. 그러다 반등이 일어나서 지금은 쭉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넓은 부분이 TLT거든요. TLT가 이렇게 넓은데 3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60%대로 좀 내려갔어요. 보시면은 TLT가 아닌 종목들의 두께가 커졌죠. 예전에는 두께가 얇았는데 나머지 합쳐봐야 지금은 좀 넓어지고, TLT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죠. 다른 건 늘어났는데 TLT의 가치는 거의 예전 2월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게 이번 4월 포트폴리오의 특징 같아요.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TLT의 비중이 정지되어 있거나 줄어든 최초의 달이라고 볼 수 있고, VNQ는 그냥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 비중을 SPHD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많이 매입하는 ETF 중에 하나라서, DIA도 다른 ETF보다 많이 매입하고 있는 ETF라서 조금씩 두께가 늘어나고 있고, IEF는 이제 팔아서 없어지겠죠. 다른 건 다 미미하고, SCHD는 성적이 되게 좋은데 아직까지 비중이 막 늘어나진 않고 있고, QQQ는 이제 처음으로 생겼죠. 그래서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조금 두께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일치 전체 볼륨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TLT의 비중은 좀 정체되어 있고, 주식과 리츠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그래프로도 확인되죠. 이거는 제 총수익의 기여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2월일지와 3월일지랑 비교하면 재밌을 텐데, 2월일지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조금씩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3월일지에는 여기 IEF와 TLT를 빼고는 전부 다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TLT 혼자 수익이 나서 합치면은 2-3%의 수익이 났었고요. 지금은 TLT가 아직도 수익의 24%를 기록하고 있고 6,200불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초록불이 하나 더 있죠. QQQ도 있고 나머지 빨간색의 폭이 적어들었어요. 아무래도 반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VNQ 같은 거는 마이너스 130불 정도로 저번에 비해서 아마 손해폭이 절반 정도로 줄었을 거예요. 빨간불의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합치면은 지금은 수익이 12%로 좀 많이 나게 됐죠. 덜 손해난 거는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많이 손해난 건 또 빨간색으로 표시되더라고요. 색깔도 이렇게 돼서 재밌었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일지의 특이사항은 TLT의 볼륨. 구독자분 질문 중에 하나가 TLT 비중을 이번 달에 얼마나 낮출 거냐고 질문해 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저번 일지에서 TLT 비중이 73%인가 그랬어요. 원래는 70%를 맞췄는데 일지를 쓸 때까지 그 며칠 동안 TLT가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73%의 비중을 기록했었는데 현재는 보시다시피 63%밖에 없어요. 저번 달에는 한 3만불 초반이었는데 73%였고, 지금은 29,700불로 뭐 내려봐야 1000불도 안 내려갔는데 비중은 거의 10%가 하락했죠. 왜 그러냐면 전체 볼륨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TLT는 현재도 63%를 기록하고 있고, 전달 일지에 비해서는 10%나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예정이겠죠. 옛날에는 다른 볼륨들이 너무 작아서 눈금이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좀 보일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QQQ도 이렇게 2.8%, VNQ는 뭐 3.9%,
SPH도 꽤 올라왔네요. 9.8%. DIA도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4,600불. 나머지 주식들은 1%에서 2, 3%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메인 주식은 TLT, DIA, SPHD 요 세 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VNQ도 많이 하는 편이고 QQQ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배당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편인데 대략 몇 개만 배당률이 얼마가 됐나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연간 배당 기여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TLT로는 뭐 569불이 나올 거다. DIA로는 110불이 나올 거다 이런 거고 QQQ는 배당이 거의 없죠. 0.7% 이거는 배당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VNQ가 4.6% 저번 3월 일지에서 이게 5.8%를 기록하고요. 2월 달에서는 3.8%인가 그랬어요. 지금 4.6%고요. 꾸준하게 1년 반 이상 미국 배당 ETF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레인지가 외워지더라고요. VTV가 3%인데 이것도 정상인데 약간 싼 것 같아요. 그리고 VBR도 정상인데 약간 싼 정도.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2.4%인데 싼 편인 것 같아요. TLT는 1.9% 더 내려갔는데 많이 고평가예요. 그래서 제가 TLT 요번에 줄였고 다음에 더 줄인다고 했잖아요. 주식과 채권 리츠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보면 TLT가 좀 고평가인 거죠. 나스닥은 정상이 0.8 정도인 것 같으니까 오히려 약간 고평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시점에서 연간 배당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연간 배당률이 너무 낮아지면 평상시보다 가치가 고평가됐고 연간 배당률이 많이 높아지면 더 저평가된 거니까 매매할 때 참고하면 좋겠죠. 실제로 배당 투자자분들은 배당률이 높아질 때 그 주식을 사고 배당률이 낮아질 때 이익 실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로도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상 연배당은 1171불을 기록했고요. 이거는 제가 예상 연배당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그냥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배당이 빨리 늘어나고 있나 한눈에 파악도 되고 뭐 기록하는 재미도 있어서 하는 건데요. 원래는 처음에 100불 단위로 기록을 하다가 200불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거죠. 최근에만 100불로 입력을 했어요. 시작하고 나서 200불을 달성하는데 184일이나 걸렸어요. 거의 뭐 반년이나 걸렸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매매했을 때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때는 국내 주식이 많아서 미국 배당으로 미국 주식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고 제가 2018년 말부터 미국 주식 시작했는데 소소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 4월 기준으로 반년이 지나서 연간 예상 배당 200불을 기록하게 됐어요. 400불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124일이 걸렸어요. 점점 더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배당도 재투자되고 하니까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예상 연배당 600불을 달성하는 데는 75일이 걸렸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예상 연배당 800불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66.6일이에요. 예상 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55일. 계속해서 날짜가 줄어들고 있죠. 예전에는 100불을 달성하는 데도 50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200불을 달성하는 데 50일밖에 안 걸려요. 2배 빨라진 거죠. 이번 달에는 121불이 늘어났고 예상 연배당 1100불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21.6일입니다. 현재는 1171불이고요. 제 최종 목표 예상 연배당은 연간 10만 불이에요. 현재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투자하고 530일이 지나서 예상 연배당 1171불을 기록해서 제 목표에 약 1.17%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98.8%가 남았네요. 배당금에 재투자되는 금액과 제가 투자하는 금액이 조금씩 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씩 속도가 빨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예상 연배당 100불을 나중에는 주일 이내에 달성하는 날도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 배당 일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록하고 있는 투자 일지 중에서 미국 배당 투자 일지가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지고요. 2020년 1분기에 팬데믹 위기로 인한 하락 구간을 지나면서 하락 시에는 미국 지수가 30% 떨어지는 와중에 저는 플러스 였고 또 반등 시에는 미국 지수나 한국 지수는 연초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거에 비해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연간 수익이 거의 11에서 12%의 수익이 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기쁘고 작년에는 아마 토탈 수익이 한 10%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위기가 아직 본격 회복된 건 아니지만 벌써 4월인데 12%의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도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올해 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